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다양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중에서 경찰의 이 안보 경찰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국가 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 활동, 소위 말하는 이 안보 경찰 활동은 경찰 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안전 경찰, 즉 방범 경찰의 역할을 하는 팀, 그리고 조직,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 포함을 되어 있는 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또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경비,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또 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보안 내지는 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 활동이 있습니다. 이 국가 안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활동입니다. 사실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사회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그러면은 경찰보다는 군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사실 총화는 우리나라 군이겠죠. 하지만 군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부분 내지는 여기에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 상당수는 경찰에서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안보를 책임지고서는 최일선에서 사실 이 적성국가와 서로 대치하는 입장에서 국가 안보력, 국가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혹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도중에 혹시 이 국가의 각종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찰이 최일선에서 이 사건을 접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각종 대응 활동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양하게 앞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만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상당수는 경찰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앞서 우리가 나왔었던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군이라든가 다양한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여러분들이 개념상으로 혼돈이 될 만한 게 있어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데는 안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보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보라는 개념이랑 보안이라는 개념은 한자만 앞뒤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상용되는, 일상적으로 의미가 통용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는 실제로는 안보라는 개념 자체는 좀 국가의, 소위 말하는 이걸 국가 안보에서 안보는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내셔널 시큐리티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은 군이 하고 있는 활동도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도 넓은 범위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한편 우리가 경찰 내에서도 보안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안 활동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 활동 역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일부에서는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안 활동은 다시 경찰 용어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영어 원서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책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되냐면은 시큐리티 폴리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큐리티 폴리싱이라는 개념과 내셔널 시큐리티랑 뭐가 다르냐? 자, 내셔널 시큐리티는요, 주체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들어가지만 당연히 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해가시죠? 여기에 심지어는요, 각종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와대라든가 각종 정치기관이나 심지어는 외무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이 내셔널 시큐리티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의 보안 활동이라는 이 시큐리티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은 이 보안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도 쓰이냐면은요, 바로 민간 경비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민간 경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시큐리티 폴리싱이라고 안 하고 바로 프라이빗 시큐리티라는 민간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큐리티 그 보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큐리티 인더스트리얼, 즉 이 보안 산업 아니면은 시큐리티 인스트루먼트,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 설비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안이라는 개념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국가안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의 보안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아주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그 활동 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 내지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총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국가안보인 내셔널 시큐리티에는 앞서 얘기했었던 민간경비가 들어가긴 어렵죠. 그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뭐 약간의 도움을 준다, 일익을 담당한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 내려왔었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큐리티 폴리싱에서는요, 실제로 각종 사회의 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는요, 민간 경비와 협력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는 민간 경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를 경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CCTV죠. 그죠? 또 CCTV 말고도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 장구들이 있습니다. 각종 센서라든가 각종 IoT 기반에 있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각종 최첨단 기기들 모두 다 소위 말하는 보안 장비로 개발이 돼서 제일 처음에는 민간 경비에서 먼저 쓰였지만 군에서도 수용을 해가지고서는 또 경찰에서도 수용을 해서 실제로 각종 경찰의 이러한 안보 활동이나 각종 보안 활동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중에서 내셔널 시큐리티, 즉 넓은 의미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경찰이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거 보안경찰 활동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수사, 경찰이 하고 있는 이 보안 수사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경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가 안보를 수호를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몇몇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한 공작원,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주면 뭐예요? 간첩입니다. 그렇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그 외에도 북한산 마약 유통사범이라든가 전략물자 유출사범 등등등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각종 안보 위해 사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와 관련돼서도 각종 보안활동, 즉 경찰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경찰은요 지금 현재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 출입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각종 보안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보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자, 보안 검색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할 때도 보안 검색이라고 하죠. 이해가죠? 네, 시큐리티 서칭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조금 느낌이 오겠죠? 보안이라는 느낌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랑 좀 다르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 보안 검색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편 남북 교류에 행사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각종 근접 보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접 보안 활동이라고도 하지만 근접해서 하게 되는 시큐리티 폴리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종의 보안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큐리티, 경비 활동하고도 약간 유사하죠? 그죠? 예,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혼돈이 될까봐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 출입 관련되어 있는 인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박근혜 정부 말미에 남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됐었던 2017년을 전후해서는 없었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교류했었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남북 교류는 이렇게 많이 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교류는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개성공단이라든가 다양한 남북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아직까지도 유튜브 클립에 돌아다니고 있는 즉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서는 직접 공연을 하고 또 북한에 있는 각종 공연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명절 때
번째는 양 국가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서는 방송도 서로 교류를 하거나 남북한 어린이 퀴즈 대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교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협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박영자 이 피격 사건에 의해서 관광산업이 중단됐고 또 그 외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성공단 가동 중지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 남북한의 교류가 최근에는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산가족 활동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남북 정상회담 등등등이 있었지만 남북 교류가 현재로는 잘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경찰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사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남북 교류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남북 교류는요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통일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통일부 주관 이후에 다른 부처가 관여한다고 그러면은 이 통일부 말고 그러니까 통일부는 남북 당사자 간의 교류와 협력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는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육자회담, 사자회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외교부와 통일부 이러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과연 여기에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을까? 또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이 지금 기껏 해봤자 이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 출입하는 인사들에 대한 보안 검색 수준이지 이거 사실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는 데 따른 보안 활동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항상 이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또 통일과 관련돼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는 교류 협력을 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나라로 남북 통일을 모든 국민들이 염원을 하면서 지향을 하고 있고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남북 통일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선서 의무까지 해가면서 남북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도표처럼 실제 남북한이 교류하고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실제 남북한이 서로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남북한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할 뿐 경찰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에 입직을 하고 또 경찰 입직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도 이 상황이 될 거냐 하면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남북한의 교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남북 교류가 이렇게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남북 교류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경찰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잘 보면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위로는 60만 대군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100만 발이 넘는 지뢰밭이 지키고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섬나라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란 영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육로를 통해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것처럼 전국 14개의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섬나라가 항만과 이 국제항과 국제공항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섬나라처럼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북한은 안 그렇죠. 북한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즉 대륙하고 직접 접해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영토적인 위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북한이 폐쇄사이기 때문에 이 같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러시아와 아니면은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월경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탈출을 한 소위 말하는 탈북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이 시간에도 들어오고 있고, 결국 그 얘기인 즉슨 영토가 서로 대륙이랑 붙어 있게 되면, 즉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돼서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직접 근무를 하거나 거기에서 산업을 부흥시키거나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거기서 관광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심지어는 유학생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뭐 공부를 한다라거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듯이 다른 나라의 주재원이 가듯이 다른 나라의 근로자가 가듯이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대륙과 직접 접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흔하게 여러분들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남북 철도 교류 사업을 포함한 육상 교통이 개통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물류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가는 여객 산업 자체도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가 빨리 돌아오면은 5년, 10년 뒤겠고요. 늦어도 제가 봤었을 때는 2, 30년 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경찰에 입직을 해서 경찰 내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 내에 남북 교류와 관련돼서 경찰의 업무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시점을 직접 여러분들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반도 내에서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하고 있었던 보안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보안 활동이 사실상 경찰의 업무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1년에 1000만 명씩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소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남북 교류가 재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육상교통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파리나 런던까지 기차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실제 남북한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가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륙에 직접 접해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미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출입국 관리 업무가 상당수가 법무부가 아니라 경찰의 업무입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자,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한에 있는, 즉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토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최소의 인력으로 영토 내에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육상교통이 활발하게 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하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점이 되면은요, 출입국 관리 인원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담당을 할 수가 없고, 상당수의 많은 경찰 인력이 각종 보안 검색 활동과 남북 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보안 활동들을 경찰이 업무를 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통일 경찰 활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중에 남북 교류가 되고 난 다음에 북한 땅에 우리가 마치 점령군처럼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찰이 북한에 있는 사회,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휘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굳이 상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 사람이 북한 영토를 지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유럽으로 아니면 중앙아시아로 뭐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서 진출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육상교통으로. 이거를 경찰이 모두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보안 검색이라든가 남북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보안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에 입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교류, 더 나아가서 국경이 개방되는 시점에 남한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각종 보안, 국경 보안 검색 활동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참고로 뭐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경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나중에 하시겠습니다만은 경찰 역사 파트를 보시면은요, 실제 대한민국이 국경을 처음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현 대한민국 1945년도 9월서부터 10월 사이에는요, 초창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8선의 국경 경비를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군이 휴전선을 경비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경찰이 직접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 초창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구 선생이나 뭐 이렇게 이 당시 초창기에 이 남북한을 교류하면서 남북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활동했었던 초창기 건국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실제로 이 경찰의 검문검색을 거쳐서 가고 검문검색을 거쳐서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남북교류 관련돼서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어서 현재 사이버 공간 내에서도 각종 안보 활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간 활동에서 이 해킹이라든가 악성 코드를 유포함으로 해서 국가의 기밀 내지는 국가의 첨단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활동도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앞서 사이버 경찰 활동에서 했었을 때 그쵸, 산업 이 기밀 유출과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한 뭐 특히 우리나라의 뭐 국방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310페이지 하단에 북한 이탈 주민, 이 세터민이라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 보호와 이들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공식적으로, 물론 이 인원에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요 33,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입국자가 70% 이상 정도 되고요. 초창기에는 연평균 한 10명 선이었었습니다만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연간 50명, 그리고 최근에는 연간 한 2,000명대, 3,000명대까지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1,000명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11페이지에 있는 이 누적 인원과 연도별 인원을 보면은 초창기에 아주 적은 인원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점 증가를 해서 연평균 2,000~3,000명대, 최근에는 조금 증가세가 둔화가 돼서 평균 한 1,000명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활동 중에 상당수가, 물론 국가정보원도 합니다만 경찰에서도 그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각종 위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이들 세터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직접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테러가 북한에서 직접 공언을 하거나 위협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또 반복 활동을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실제 위해를 당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 활동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보호와 관련돼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이 커뮤니티 내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해서 혹시 위협 활동이 있는지, 또 혹시 이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들을 피해에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도 경찰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하고, 또 이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줘야지
앞으로 남북 교류가 더 증가가 되고 정말로 남북 개방 시대가 돼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근로를 하러 오게 되고, 왜냐하면은 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이 남북 이 통일의 롤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서독 통일 롤모델인데, 동서독 통일 모델에서도 실제로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이 독일 기본 합의서에 합의를 하기 전까지 서로 양 국경을, 즉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나눠져 있었던 이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출퇴근해 가면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일종의 초창기 단계로 지금은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이 운영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침 7시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발하는 이 출근 버스에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그 버스에 탑승을 하면은요, 7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개성공단에 8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하루 종일 근로를 하고 6시가 되면은 다시 서울로 퇴근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게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남한에 들어와서 남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경지대인 이쪽 경기 북부 지역, 예를 들어 파주라든가 연천, 동두천 이런 지역에 만약에 정말로 산업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산업단지에 한국에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퇴근할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중간 과정이 있었을 때 이들이 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롤모델이 누가 되면요, 과연 남한에 정착한 이 탈북 이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무조건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내지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고 차별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남북 교류나 아니면은 북한의 개방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경찰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찰이 앞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일은 훨씬 더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더 심도 깊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찰에 입직을 하게 된 이후에라도 경찰의 이러한 각종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기타 경찰의 보안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